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약 11거래일 만에 빨간불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2.5%대 큰 낙폭을 키웠는데 어제의 하락이 과매도였다라는 판단들도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들, 반도체주들 위주의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저점을 확인해 준 건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빨간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 해주실까요? 네, 전일 급락에 따른 코스닥 반등세,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힘겨루기 중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일 이제 코스닥, 코스피 모두 좀 낙폭이 커서 다들 좀 힘드신 시간을 좀 보내지 않았나 싶었고요. 어제도 이제 말씀 좀 드렸지만 좀 그 RSI 지표를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좀 과매도 구간에 좀 진입을 했으니 손절보다는 좀 관망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그래도 뭐 다행히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뭐 하락폭 대비해서는 반등폭이 좀 미미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제 전반적인 종목들이 대부분 다 상승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대신에 자금이 좀 분산되다 보니까 뭐 어제 뭐 낙폭이 한 10% 정도 빠졌는데 오늘 내 종목은 뭐 2, 3%밖에 못 올라갔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단 하방에 대한 지지가 좀 나왔는지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에서 급반등이 좀 나왔다면 지수 자체가 급반등이 나와서 어제 뭐 하락폭 이상으로 뭐 양봉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됐었을 때 좀 빠르게 또 단기 물량 어제 이제 종가라든지 뭐 오후장에 들어가서 낙폭 과대 이한 좀 매수세 물량들이 빠르게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 지수가 하루 이틀 또 가다가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하방에 대한 지지 지금 좀 1월달 내내 지수가 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거는 좀 빠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일단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오면서 더 이상 지수가 밀리지 않는다라는 이 탄탄한 지지선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뭐 하방에 대한 지지 라인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를 좀 보시면 일단 어제의 중요한 뭐 지지 라인들을 다 깼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확실히 오늘 자리가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지지 라인을 확인해야 되는데 2,430포인트 정도가 되겠네요. 요 자리를 일단은 깨지 않고 버텨줬는데 이런 라인들을 봤었을 때 아직 차트를 좀 길게 보더라도 딱히 지금 지지할 만한 라인이 이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자리가 저점을 좀 올라가면서 좀 반등해 주는 흐름,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을 해주면서 지지선을 좀 올려가는 패턴이 좀 중요하고요. 이렇게 올라왔었을 때 일단 직전에 중요하게 좀 봤었던 2,500선 자리, 이런 자리까지 좀 올라와 줘야지만 다음에 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하방에 대한 지지 라인을 좀 구축하는 게 좋다라고 보실 수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면서 어제 하락폭 절반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중요하게 봤었던 라인이
845포인트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845포인트까지 다시 또 끌어올려주면서 코스닥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나와줬는데 오늘 종가까지 이렇게 좀 845포인트 자리를 되돌려 놓는다면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아마 업종별로 좀 돌아가면서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계속 2차전지만 가진 않고요. 못 올랐었던 종목들 한번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한번 좀 체크해 드리도록 노란톡방에서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뭐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인데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이라서 좀 다행인 것 같고 이제 내일장이 더 중요하겠죠. 내일이 이제 금요일인데다가 오늘 뭐 중요한 또 이벤트들이 미국 시장에서 열리니까 그런 것까지 일단은 체크를 좀 해보고 내일장까지 또 시장이 좀 상승으로 좀 마감해 준다면 다음 주는 그래도 뭐 양호한 시장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한번 또 노란투방에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종목들 중에서 2차전지 이외에 다음에 좀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말씀 좀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노란투방으로 들어오셔서 오후장에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라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을 견고히 해주는지 확인이 우선일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을 넘겨줄 시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은 오늘 당장에 850선을 넘겨줄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만들어 간다면 어떤 업종과 섹터들로 자금이 몰릴지 저희와 함께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분석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남겨주시면 자세한 분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좀 홍해 리스크가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해는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어떤 물류의 동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후티 반군이 홍해 상선을 공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식량 자원들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라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곡물 가격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식량 테마들 짚어볼까요? 네, 뭐 전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그 전에는 유가 상승주라든지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누보가 일단 식량 테마로서 이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뭐 미래생명 자원 뭐 등등 식량 테마들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인데 이제 뭐 시장이 또 하락에 대비하는 뭐 해치 테마로 좀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반등하니까 뭐 상승세를 좀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음봉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인데 이제 제가 아침마다 좀 말씀을 좀 드리죠. 제가 이 브리핑 영상을 매일 그 노란톡방에다 올려드리는데 그때도 뭐 천연가스랑 유가에 대한 부분 또 뭐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시세도 체크해드리지만 그 안에 식량들도 있어요. 식량 선물, 곡물 선물 가격들도 체크를 해드리는데 그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곡물 가격 선물이 그렇게 급등을 했다면 제가 아침 브리핑 영상에서 곡물 관련주를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었는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임팩트 있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기사 내용상으로 곡물 운송 차질 우려가 있다라고 하니까 또 이런 이슈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돌고 도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하면 오히려 이런 안티테마라든지 해치 테마 쪽은 조정을 좀 받는 흐름이고 오늘 뭐 천연가스 관련주라든지 유가 상승 관련주들은 대부분 또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뭐 방산 테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누보 같은 경우에는 260억 정도인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뭐 시총이 좀 작으니까 또 그럴 수는 있는데 미래생명자원 역시 한 870억 미래생명자원은 좀 많이 들어왔네요. 저는 고점 자리까지도 이제 뚫어주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요 자리 지지를 못하고 직전 한 7,000원 좀 안 되는 구간을 지지하지 못하고 좀 밀려줬는데 만약에 또 지수가 조정을 좀 받는다면은 이제 뭐 또 하나의 봐야 될 테마로 또 보실 수는 있겠죠. 천연가스라든지 방산 그리고 이제 식량 쪽도 보실 수 있는데 금액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뭐 방산 테마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적은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좀 후순위로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지수가 좀 다시 저점을 깨고 밀렸을 때는 오히려 좀 방산이나 천연가스 쪽 그리고 유가상수 쪽 이쪽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일단 식량 쪽은 좀 배제를 하고 혹시나 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관련해서 뭐 전쟁이 또 곡창 지역이 좀 나온다면은 그럴 때는 식량 테마가 좀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는데 운송 관련해서 식량 가격이 상승한 부분은 좀 미미하기 때문에 좀 관련주들은 뭐 길게 보시기보다는 나는 좀 다른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식량 테마 같은 경우는 중동 리스크라든지 뭐 원전, 유전 이런 관련된 이슈보다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로 더 움직임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짧게 보시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테마도 짚어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저출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의 공약을 자세히 발표를 했는데요. 4월 총선까지 해서 그 앞뒤로 저출산 관련주들 어떻게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뭐 저출산 문제죠. 뭐 1명을 떠나서 이제 0.5명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자녀를 빨리 낳으라고 권유를 해도 지금 쉽지 않죠. 결혼 인구도 좀 많이 줄었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갖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만큼, 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뭐 돈이 없어서 안 낳다기보다도, 마음의 여유가 없고, 또, 뭐 본인 라이프의 삶을 좀 즐기기 위한 분들도 좀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집값 상승, 뭐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서 당장 뭐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정책에 의해서 좀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 관련주들은 벌써부터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유아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지금 대부분인데 일단 요 총선 시즌에서는 계속 이런 관심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테마가 이런 뭐 저출산 관련주 쪽인데. 이것도 좀 내용이 좀 다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좀 제로선별로 빠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건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일단 뭐 만약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저점에 있는 상승 초입 부분이라면은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미 뭐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좀 큽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늘 세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 깨끗한 나라예요.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티슈나 아이용품, 유아 위생용품 관련해서 이제 상승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직전에 좀 박스권 자리를 일단 좀 고점을 뚫어주기 위해서 올라와 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직전 고점 자리가 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공략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만약에 오늘 이런 박스권 상단에서 좀 유지가 된다면 내일 이런 자리를 이제 갭으로 뚫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갭으로 뚫었을 때 지금 이런 저항대 자리를 갭으로 뚫었을 때는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윗골이 달았을 때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좀 물려서 또 한동안 고생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후장까지 좀 상승 시세가 유지가 되는지 보시고, 뭐 종가로 한번 들어갔다가 내일 갭이 안 뜨면은, 좀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내일 갭상승을 떠서 뭐 시가 자리 유지되는 거 좀 보고 뭐 진입하시는 방법들 뭐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미 좀 뭐 2,000원대에서부터 지금 뭐 3,000원 이상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길게 보는 관점은 좀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로투세븐 역시나 좀 직전 고점 자리를 못 놓고 좀 밀렸어요. 그래서 역시나 좀 종가상으로 끌어올려 주는지 정도 보시고 이제 비슷한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시가 자리를 못 넘었죠. 시가 자리를 지지 못하고 좀 밀렸었는데 일단 종가까지는 보셔야겠지만 아마 좀 차익 실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출산 관련주들은 되도록이면은 접근보다는 일단 관망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저출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가량의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신규 진입은 좀 보류하는 의견 주셨고요. 트레이딩 전략으로서는 오늘 종가와 시가까지 좀 지켜보시는 전략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짚어볼 텐데요. 국내 이 사모펀드 운용사라고 할 수 있는 IMM PE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인수를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인수 관련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항공주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주항공 관련주 쪽은 뭐 앞으로 계속 또 관심을 좀 많이 받을 업종이긴 합니다. 이제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도 좀 많이 말씀 좀 드렸지만, 뭐 6G도 이제 꼭 필요하지만 이런 항공 우주 관련해서도 기술이 좀 필요한 뭐 자율주행 쪽에서는 꼭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볼만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제 부품 관련주 쪽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스페이스X 관련주로도 몇 번 좀 상승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매출적인 면에서 그렇게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뭐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권으로 좀 상승이 나왔는데 평소 이제 거래 대금도 굉장히 좀 적은 종목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더라고요. 일단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 일단 직전에 이런 단기적인 저항대 자리를 갭으로 뚫어주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볼 수는 있는데 거래 대금 자체가 오늘 한 200억 정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이슈 대비해서 그렇게 큰 거래 대금은 아니었다. 그리고 평소 대비 많은 거래 대금이지만 그래도 200억 정도면은 좀 매매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좀 많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수익권에서 일단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지 라인을 좀 잡아드린다면은 14,500원 정도 가격대를 유지하면 홀딩 의견 14,500원짜리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정리하는 방법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외에 이제 AP2성을 그 전에 한번 좀 저도 좀 눈여겨 봤었는데 직전에 이런 저항대 자리를 뚫어주면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 어제 시장에 의해서 좀 하락했던 부분을 오늘 다 되돌려 놨거든요. 이거는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직전에 18,000원대까지도 일단 올라와줘서 안착이 된다면, 여기서 이제 급등 나왔었던 이 종가 부분을 다시 한번 올라와 준다면은 재차 상승 가능하다.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었던 AP2성을 한번 더 대장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오늘은 이제 종가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6G라든지 위성 관련주들은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도에 더 관심을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업종과 테마인데, 일단 저점 차트를 좀 길게 한번 좀 봤었을 때 이미 좀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더 올라갈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점에서 따라가시기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제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왔을 때 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AP2성을 조금 더 좋은 흐름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12,000원 구간 정도 오기가 좀 쉽진 않겠지만 굉장히 좀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17,000원 구간이지만 혹시나 시장 상황에 의해서 좀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 좀 진입을 했었을 때 매수하셔서 좀 긴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은 좀 상승이 이 18,000원 이상 위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좀 시장이 밀려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좀 많이 밀렸을 때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AP2성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방금 분석해주신 자율주행이라든지 위성 관련주들 그리고 6G 관련주들까지 올해 역시나 좀 유망한 그런 섹터지만 내년까지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기 때문에 눌림 몫이 매매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섹터들 알아봤고요. 저희가 리뷰로 다뤄봤던 종목들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네, 오늘 MBT가 또 7% 정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노란톡방 계신 분들에게는 좀 수익
권인 종목이라서 일단 뭐 수익을 좀 챙겨달라고 좀 말씀 좀 드렸어요. 뭐 단기적으로는 이미 오늘 7% 정도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웹툰 관련주들이 좀 흐름이 좋아요. DNC 미디어가 나 혼자만 레벨업 애니메이션을 뭐 일본에서 방영 중인데 요거 좀 인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MBT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뭐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드라마가 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태국에서도 상당히 좀 인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드라마가 아니고 이제 웹툰인데 뭐 등등 지금 웹툰 관련주들이 좀 시세가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MBT 말씀 좀 드리면서 웹툰 관련주 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일단 정고점살이 이제 10,000원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시장이 워낙 또 변동성이 흔들리는 게 좀 심하다 보니까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물량을 좀 줄이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MBT 수익 챙기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일단 다음 종목들도 오늘 공략해 드릴 테니까 일단 좀 잠시 후에 말씀 좀 드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뭐 하락세에서 반등을 좀 못 해주고 있어요. 최근에 엔터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JYP가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일단 신곡 발표한 뭐 걸그룹들이 좀 예상 외의 실적을 좀 보여주면서 반응이 좀 나와주면서 우려감에 좀 하락을 했지만 하이브는 좀 다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BTS가 뭐 군대를 갔지만 이제 전역을 하는 달이 이제 뭐 4, 5월 달 되면 올 거고요. 일단 기존의 아티스트들 걸그룹들도 이제 신곡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데뷔하는 걸그룹들도 있고요. 신인 보이그룹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하방에 대한 지지 아까도 이제 지수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방에 대한 지지가 어디서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뭐 22만 원짜리 뭐 지지가 좀 나온다 해서 다시 한번 21선 자리를 올라와 준다면 뭐 충분히 다시 한번 저거 좀 뚫고 뭐 30만 원 부분 정도까지도 올해 좀 길게 보신다면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좀 오늘 좀 공략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이제 하나투자증권이에요. 하나투자증권인데 오늘 이제 아침에 노란톡방에서 이미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3,500원 부근에서 좀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뭐 지금 보시는 방송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조정 나왔을 때 3,500원 부근 정도 왔었을 때 21선 자리 구간인데 이 정도 구간에서 한번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추천드리는 이유로는 최근에 뭐 많이 관심을 좀 받았었던 이 비트코인 ETF 상장 이슈 때문에 코인 가격이 좀 상승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 관련주로 몇몇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하나투자증권도 코인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로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물론 이제 재료 소멸로 좀 다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코인 가격이 지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또 관심을 좀 받을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관련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또 토스 상장도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제 상장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된 기업도 역시나 하나투자증권. 그래서 두 가지 테마로 다 보실 수가 있고 추세상으로도 아직 21선 자리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 대비해서도 크게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하나투자증권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일단 관련된 뭐 대응 전략이라든지 뭐 이슈들은 제가 따로 또 노란톡방에서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 가격 관련해서 ETF 승인 소식으로 큰 시세를 보였던 하나투자증권까지 오늘의 공략주로 짚어주셨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자세한 분석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어제 진짜 너무하다 싶게 빠졌잖아요. 오늘 그만큼은 아니어도 조금씩 갭을 메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상승을 과연 이게 달갑게 봐야 될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제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시장이 지금 하락이 어떤 그림으로 나오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홍해부터 시작해서 물류 운임비가 올라가고 그로 인한 인플레가 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홍콩과 중국 증시, ELS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거기에 또다시 국내 증시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2차 전지주들의 4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거기에 또 하나 트럼프 이슈가 같이 나오고 있고 또 금리에 대한 부분이 좀 인하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시점,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또 상승을 하고 또 킹달러로 다시 가고 있는 모습이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쉽게 지금 뭐 마무리가 되는 그림은 아닐 거고 조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사실 가장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미국에서의 바이든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든 홍해를 안정화시켜서 금리 인하 쪽의 이슈를 조금 가져가야 됩니다. 그게 민주당 입장으로는 좋을 테니까요. 그런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게 더 시끄러워지면 시끄러워질수록 유리하죠. 트럼프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북한이랑도 친했었고, 그렇죠? 네, 러시아랑도 친하고 사실 그랬습니다. 좀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공화당의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현재 정세가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유리해지는 것도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현재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좀 약간 조금 이슈거리들이 계속 막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고 산재에 있는데 사실 악재가 조금 더 많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점을 인지하시고 우선 시장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짧게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달러가 지금 킹달러 현상이 나오고 있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입을 주목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시장 이슈들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장코드 1357 걸려 있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시장 반등 바닥일까입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2.5%가량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선 과매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12개월 예상 주가 수익 배율 PER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 10월 이후로 또다시 10배를 밑돌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시점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김선윤 전문가님과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 이 국내 증시 주가 현황을 좀 코로나 팬데믹 초기 2020년 부근이랑 비교하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전문가님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그때 이후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시장을 다시 한번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 수십 년째 반복이라 볼 수도 있는데 네. 항상 이런 얘기를 꺼내요. 꼭 이제 시장 많이 빠지면 얘기 나오는 거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PBR이 뭐 얼마고 뭐 1 이하로 떨어지고 수치에 대한 계산을 통해서 저평가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PER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항상 이렇게 빠지면은 정부가 뭔가 대응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PBR을 4배까지 올리겠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는데 안 돼요. 네, 절대 안 돼요. 믿지 마시고요. 절대 안 돼요. 1.5 넘은 적 있었나? 2만 가도 좋겠어, 솔직히. 예. 그래서 뭐 될 리가 없습니다. 예, 될 리가 없고요. 현실적인 자본시장의 뭐 상황상 따져보자면 금융 강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내 쪽보다는 어디로 갑니까? 미국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고요. 일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국내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찬밥입니다.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주식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저도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던 게 올 초가 되고 시장이 더 흔들리게 되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 관련해서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이 그 흐름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이 정도 시장에 빠졌을 때 이런 이슈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조만간 바닥은 좀 확인해요. 근데 사실 이번 상황은 조금 특수해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홍해의 비상사태라고 표현을 할게요. 물류 상황, 물류 가격 자체가 운임 지수 자체가 운임 비용이 2배까지 뛰었어요. 이게 멈춰줘야 되고요. 우선적으로. 그렇죠? 거기에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트럼프가 1차 경선 지역에서 대승을 거뒀다는 거 하나로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트럼프가 조금 더 경선 지역을 확보해 나가면서 이제 완전한 공화당 대선 후보로 딱 자리매김하고 또 하나 다른 후보들이 발빠르게 대처한단 말이에요. 나 그만할게. 당신 지지해라고 표현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좀 나와주면서 트럼프의 입에서 좀 어떤 발언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이 저는 아직은 바닥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얘기할지 모르잖아요. 저는 물론 이런 예측을 합니다. 좀 포용적인 관점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무조건 싫다고 표현을 안 할 것 같고 좀 감싸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점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의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인지 여부는 조금 더 체크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수가 보통 이렇게 하락을 하고서 바로 일시적으로 특히나 지수가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많이 없어요. 물론 이제 작년 10월 말경이나 11월 초에 한 일주일가량은 밀렸다가 올라갔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이런 그림이에요. 이때 당시에 좀 급하게 깨졌어요. 이때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중순부터요. 진짜 급하게 깨졌습니다. 그러다가 횡보를 좀 했죠. 한 일주일가량 횡보하다가 급반등을 시켜놓는 모습인데 최소한 횡보라더라도요.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좀 소요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극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잘 아시겠지만 경선도 그렇고 홍해 이슈도 그렇고 홍콩 이슈도 그렇고 뭔가 너무 많아요. 악재거리가 너무 많아요. 달러가 조금 안정되는 모습, 환율 자체가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 나와주거나 국채금리가 좀 떨어지거나 뭔가 이슈가 발생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직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반등은 좋지만 이게 갑자기 큰 반등으로 되돌림이 나올지 여부는 체크가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대응은 하지 마시고요. 조금 상황 보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워낙에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V자 반등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시장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들 짚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미국 대선 관련된 이슈들도 추가적인 분석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들도 해볼 텐데요. 제약바이오주들 앞으로의 움직임들을 예측하기 어려운 게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의 흐름을 보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개발 중인 난소암 치료제가 임상 3상을 중단 권고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하한가에 직행을 했거든요. 전문가님, 사실 내가 보유 중인 이 종목이 하한가에 갔다라고 한다면 대응책을 어떻게 좀 마련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게 사실 카나리아 바이오는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이름 자체가 이제 오레고보맙이라고 하는데 난소암 치료인데요, 치료제인데 이거 하나 이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임상 3상을 시작하고 중간에 문제가 그 P 값이라 그래서 P 밸류 값 자체가 일정 수치,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발생하는 값인데 그게 수치 미달이 나오다 보니까 중단 권고를 받게 됩니다. 임상 3상 중에. 네. 그럼 이게 사실 실패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2번 연속으로 하한가를 가요. 좀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차트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일전에 보시면은 2020년도 때 저 끝에 보시면은 많이 급등했던 포인트가 있어요. 저때 당시는 이제 최대 주주가 좀 변경되는 흐름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나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이 오레고무밥 이슈를 통해 주가가 올라갔었던 때가 작년에 1월 달부터 해서요. 이때 이슈화가 좀 크게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었어요. 요거 이슈 가지고. 그때 당시에 4,000원대 중반대부터 해서요. 중후반대부터 해서 15,000원까지 고점까지 올라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4배가량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저점으로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4,000원대, 5,000원대 자리 이 정도 자리가 바닥 인식이 됐었던 자리예요. 그런데 이게 3상까지 통과가 다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와야지 정상적으로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건데 이게 완전히 버려지다 보니까 완전 그냥 무너져 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까지 지금 호가상으로 열려 있냐면 차트상으로는 주봉으로 볼게요. 너무 보기 힘드네요. 네, 보시면 여기 자리예요. 여기 자리 꽉 차 있는 바닥에 붙어 있긴 하지만 이 자리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1,000원대까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지금 현재 호가창을 보시면요. 1,600만 주가량이 쌓여 있거든요. 하루 거래량도 지금 오늘 보면 없어요. 100만 주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 하한가가 조금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내일도 하한가를 갈 가능성이 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떨어지기 직전까지 시가총액이 1조에 육박하던 종목이었는데 이 오레고무밥 하나 이슈로 인해서요. 회사 시총 자체가 지금 현재 오늘 현재 기준으로 4,600억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내일도 하한가를 가면 또다시 3천억대로 떨어지는 상황이 좀 오다 보니 참 머리가 아파지네요. 그래서 우선은 개인적인 판단은 1,000원대까지는 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요. 하한가가 풀리더라도 이게 당장의 급반등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추이도 그렇지만은 예전부터 해서 하한가가 풀리게 되면은 최소한 한 5일에서 많으면은 몇 주가량의 횡보하는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좀 더 빠지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 걱정은 이겁니다. 뭐냐면 이게 혹시라도 이제 가능한 빌려서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신용 비율이 잡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긴 있거든요. 그 물량들이 좀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스탁론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우선은 그런 부분들이 일부나마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내일도 하락은 좀 나올 것 같고 또 걱정인 것은 다음 주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맥스 1,000원대 초반까지는 조금 더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회사에서 발빠른 대처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P값 자체가 다시 잡히면서 임상 3상을 재시작할 거다라고 얘기가 돌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관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종목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하한가 핫달을 노리고 대응을 하시더라도 이번 주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상황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난소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카나리아 바이오가 워낙 기대를 받았던 재료이기 때문에 좀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도 또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HLB 알아볼 텐데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좀 지지층이 두터운 코스닥 시총 4위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이슈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오늘 또 한 번 상승이 나왔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오늘 좀 반등이 나와요. 좀 밀리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이기도 했던 게 뭐였냐면 공시창을 제가 좀 열어놨는데 보시면 이게 CB하고요, BW, 그러니까 전환사채랑 신주인수권 물량 자체가 최근에 1월부터 계속 출회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1월 3일부터 나왔던 물량들이 쭉 말씀을 드려보자면 7,800주, 18만 주 나왔고 그 다음에 또 12만 주, 그 다음에 46만 주에다가 3만 7천 주에 CB 한 24만 주가량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이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은 마지막에
1월 11일 날 나왔던 공시사항으로 상장일 1월 16일이었습니다. 날짜상으로 이번 주 화요일이었기 때문에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정리한다면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정리가 되게 되면은 물량은 다 소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시장 상황도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이 물량들을 정리하신 분들이 이번 주 보시면서 정리를 하셨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당장은 이제 물량 자체가 쏟아져 나올 상황이 조금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물량이 더 나오지 않으니까 관련해서 조금 뉴스를 내보낸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관련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부터는 좀 다시 한번 반등 쪽 분위기를 탈 가능성도 저는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좀 뭐 완전한 급등 포인트는 아니겠지만 하락보다는 상승의 조금 기운이 느껴진다. 상승 쪽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오버행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회사에서 조금 주가를 펌핑시킬 만한 이슈거리를 하나, 둘, 세 개씩 내보내준다면 다시 여기 고점 자리 54,000원짜리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작년, 재작년 자리에 고점을 다 넘어간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전에 2021년도 그 이상의 고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 뭐 그 고점으로 가는 흐름이 조금 아직은 안 나오긴 했어요. 시장이 또 원체 안 좋았잖아요. 하필 좀 많이 운도 없었습니다. 좀 뭔가 좀 탄력적으로 반등을 좀 주고 있었는데 시장이 좀 원체 빠지다 보니까 많이 얻어 터진 격이 됐죠. 그리고 사실 이 신주 인수권이나 전환사채 물량을 정리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조금 수익을 잘 볼 수 있었지만은 시장 영향으로 재미를 좀 못 봤어요. 제대로. 그래도 다시 좀 반등을 나오는 거 보니까 오버행 이슈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조금 더 높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급한 매도보다는 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 상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물량 소화 과정까지 거쳤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까지 충분한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을 알아볼 텐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호실적 기대되는 종목을 하나 또 분석을 해볼게요. 더존 비즈온인데요. 23년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도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또 한 번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더존 비즈온이 요즘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강한데 오늘 특히나 좀 많이 올라갑니다. 이슈화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이 좀 커요. 실적을 살펴보니까 사상 최대 매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뭐 예상치긴 하지만 4분기 매출 부분도 그렇고 영업이익 부분도 굉장히 좋게 컨센서스 대비해서 18%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현재 추이가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 좋은 건 뭐냐면 수급상에서 봤을 때도 외인 기관들이 좀 쌍끌이 매수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수량이 잡혀 들어와요. 오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좀 올라치고 있는데 얼마나 더 갈지 여부를 좀 같이 보자면 차트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전에 고점 부분을 같이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선은 매물벽 상으로는 추이를 좀 뚫고 두터웠던 부분을 뚫어 올려치면서 요 다음 고점, 23년도 고점 자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 자리가 이제 5만 원을 돌파하는 자리로 현재 포착은 좀 됩니다. 그래서 매물벽도 좀 상당히 조금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우선 오늘 오랜만에 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추이를 보더라도 거래량을 만들어내면서 좀 올려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바닥과 고점 자리의 절반 정도 자리만 안 깬다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한 39,000원 정도 이하로만 안 깨지고 종가가 잘 버텨주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만 한다면 아마 추이상으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도할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증권사 입장, 기관 입장에서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1차로 5만 원까지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혹여나 5만 원대 돌파하게 되면은 위로 매물벽 자체가 더 얇아집니다. 그러면서 저 위에 8만 원대 이상도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누가 상당 부분 많이 좀 매집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차트가 올 초부터 나와줬기 때문에 기대감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 좀 더 상황 보고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으로 들어오시면 시그널 이슈와 함께 종목들에 대한 분석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볼게요. 일단 전문가님, 그 상승세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오후장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해볼까요? 네, 이제 오늘 시장 보면요. 그래도 기관들이 매수 대응을 좀 하긴 하고 있어요.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뭐 외인의 매도가 좀 아쉽긴 하지만 코스피에서는 현재 1,000억 이상의 기관 매수세가 좀 잡혀주고 있고요. 골고루 다 삽니다, 기관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3거래일 연속 매수인데 오늘 그래도 좀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게 연속성을 좀 보이면 좋겠는데 요즘에 이제 글로벌 정세 상황을 보면은 참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만 더 멀리 보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금리 인하의 피봇 상황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뭐 5, 6월로 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염두해 봐야 돼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선반영이 되는 판단을 해봤을 때 이 미국 대선의 경선 이슈도 그렇고 마무리되는 시점이 3월이고요. 그다음에 3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그조차도 이제 뒤로 밀리면은 한 6월, 빠르면 6월일 건데 그때 또 같이 겹쳐지는 게 국내 주식으로 따져보자면은 감사 시즌이기도 하고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었지만은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는 시점이 실적 발표 시점 자체가 4월이랑 5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시장이 좀 바닥을 확인하면서 크게 갈 수도 있고요. 오히려 먼저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당장에 있어서는 호재거리보다는 악재거리로 볼 수 있는 게 더 많은 시장이라서 조금 주의는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봐야 될 게 트럼프가 경선의 승리를 앞세워서 어떤 얘기를 먼저 꺼내는지를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과연 공화당에서 내세우는지 여부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거 우선 체크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물가 관련해서 운임비 좀 부분이 좀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홍해 이슈가 조금 사그라드는지 여부도 체크하시고 대응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겠다. 그리고 바닥이라서 기관들이 사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신다면요. 충분히 전략적으로 괜찮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급하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시장에 남아있는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라든지 물가 또 달러 이슈들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남겨주시면 자세한 분석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는 식량과 저출산, 우주, 항공 관련주를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가는 종목들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김선현 전문가님, 금종욱 전문가님의 공략주 하나투자증권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